학연일은 학연일 안에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의학군이 잘 알아들었는데 동영상을 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어떤 포스 있는 질문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듣고 물어봐 주는 거니까 조금 더 정교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네요. 학연일은 아비님의 세 개의 줄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적는 행위를 통해서 온전한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됐다는 건 내가 경운기인지 페라리인지 뭐 아니면은 뭐 티콘지 아니면 어떤 용도 트럭인지 그걸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그렇게 해서 세상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었지만 세상을 나아간다는 건, 살아간다는 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요구 조건들 속에서 내가 나다울 수 있기가 정말 정말 힘들어요. 온전한 나를 찾아서 정말 기쁘고 많은 것들이 해결돼요. 온전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적는 행위를 통해서, 정확히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되면 온전한 자기 자신을 점점 만나게 되면, 사실은 대신에 여러분들을 힘겹게 했던,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사라져요. 우울증, 뭐 아니면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 낮음, 뭐지 피해 의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돈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쩌드름,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사라져요. 그렇게 됐지만 이렇게 돼서 정말 처음에 신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신나고 하는데 막상 신나고 또 실제로도 괜찮아요. 정말로 어떤 평안함이 있어요. 고요한 평안함이 있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의왕님이 지금 어느 정도는 경험해보고 있을 거예요. 옛날에 우울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 모든 것들이 불확실할 때 막 그 느낌과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 가라앉는데 이제 무게감 있게 자기 중심을 찾은 모습, 그 모습이 온전한 자기 자신을 점점 다가가는 거거든. 그래서 언젠가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말 그대로 간단히 예를 들면,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느끼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내 자신이 온전히 되면 그때서야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궁금해지고, 그리고 또 독서 얘기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책을 먼저 쓰고 여러분들의 책을 쓰고 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다른 자기 책이 있고 많은 사람들의 책을 읽는 것이, 그게 사실은 더 사실은 맞다. 왜냐면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막연히 책을 많이 읽어야 좋은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라기보다 뭔가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하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좋은 사람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중에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비님은 참 이게 궁금했어요. 저렇게 아는 게 많고 저렇게 많은 책을 읽었는데 어떻게 저럴까? 이런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비님이 참 궁금했어요. 근데 아비님이 그게 언제 풀렸냐면,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어요. 글을 몰라. 까막눈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분의 삶이.
정말.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책 한 권 안 읽고 저런 인격을 가지실 수 있었을까라고 보니까 물론 한 분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본 건 최소 수백 명의 인생을 뭉뚱그린 거예요. 그분들이 자연을 통해서 배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자연과 대화를 해요. 자연과 대화를 하고 세상 자기에게 모두 다가오는 모든 자극과 감각들과 대화를 해요. 그래서 배운 것도 없고 글자도 모르지만 정말 너무너무 나를 숙연하게 하는 인격.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반복적으로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을 필요는 없구나.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많은 책을 읽고 어떤 좋고 뛰어난 사람이 된 다음에 나중에 나의 책을 써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아비님이 살펴본 그곳에는 아비님의 답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되게 많은 나 잘났소, 당신들에게 나의 잘남을 가르쳐 주겠소 하고 멋있게 쓴 책들이 참 많았는데 아비님 기준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책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비님의 주장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찰과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보고 이것도 아비님만의 결론이겠죠. 그리고 아비님은 여러분들을 사실은 상담해 주는 게 아니라 아비님의 통찰과 아비님이 배워온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이죠. 아비님이 살펴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에요. 내가 살펴보니까. 물론 뭐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은 뭐 다르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얻은 결론은 자기만의 이야기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릴 때 자기만의 글을 책을 쓰는 거예요. 어릴 때 5살 때 6살 때 자기만의 책을 쓰는 거야.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굳이 그러니까 아비님이 주장하는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고요한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자기 살아가다가 하늘이 부르는 그날 평안 속에서 갈 수 있어요. 그게 적는 행위예요. 그거를 어릴 때 부모님이 해줄 수 없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리고 언젠가는 의왕님이 그런 부모님이 되어서 의왕님의 자녀는 5살, 4살 때부터 학원 가든지 다른 잘난 사람들 손에 내 자녀를 맡기지 말고 5살, 4살부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그냥 그렇게 의왕님이 열심히 살아온 삶을 아이한테 가르쳐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 세상의 많은 어둠들, 우울증, 괴로움, 대인 기피 뭐 이런 것들의 대가 끊어지는 어떤 흐름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비님의 믿음,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비님이 하고 있는 거, 누군가 시작이 되어야 한다면 아비님이 시작이 되는 거, 이게 적는 행위예요. 이게 적는 행위로 의왕님이 얻게 되는, 의왕님이 조용히 깨닫게 되는, 이 흐름 속에 있게 되는 이거예요. 지금 이 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이것이 적는 행위, 내 자신과의 대화예요. 거대하죠. 근데 이게 3가지 줄기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적는 행위고, 자, 이렇게 적는 행위에서 온전한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되면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세상을 나아가야 하잖아. 그럼 세상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온전한 나를 내가 내 자신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들과 부딪힘 속에서. 그랬을 때 이 솔직함이라는 개념. 세상은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막 속이고 권모술수가 난무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타이밍 빠르게 기민하게 그리고 예측하지 못하게 그리고 거짓말도 적절히 섞어서 속이는 것도 예술이야 뭐 이러면서 이런 걸 영화나 여러분들 주변에서는 마치 이기기 위한 뭐 당하지 않기 위한 뭐 이런 방식이라고 이게 운전하는 법이야 뭐 가르쳐 주는데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인 걸 유지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온전한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산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때 아비님이 두 번째로 가르쳐 주는 줄기가 뭐냐면 솔직함이라는 개념이에요. 솔직한 거요? 정직한 거? 네. 솔직함이 능히 권모술수를 이길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마 의왕님이 언젠가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을 나갈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비님의 어떤 티칭이나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실행해보고 느낀 것들을 아마 얘기할지도 몰라요. 아비님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내 자신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들. 그럴 때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당장은 정말 영화 속에서 나오는 어떤 반전 막 더 머리를 짜내고 막 밤을 새서 막 전략을 구상해야 되고 막 그리고 또 거짓말도 적절히 해야 되고 그리고 막 줄도 잘 타야 되고 그죠? 뭐 아니면 뭐 운도 좋아야 되고 뭐 그리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한마디로 남들보다 더 영악해야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들이 세상에 뭐 어떤 기본적인 것인 양 그래서 이 세상에 거짓이 점점 더 득세를 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당장은 권모술수를 쓰고 무언가 누군가를 속이고 하는 것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거인들, 그러니까 거인들은 무슨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온전한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영화로 안 만들어져요. 왜? 재미없거든요. 그 거인들, 그러니까 권모술수로 성장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 가면 마치 발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나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쨌든 뭐 영화 속에서 나오는 권모술수 쓰는 사람들이 멋있으니까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진짜 큰 흐름은 솔직함이에요. 정말 거인일수록 무섭도록 솔직해요. 그 솔직함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이 권모술수와 영악함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솔직히 한국은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권모술수를 쓰는 사람이 더 빨리 가는 세상인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이 솔직함으로 어떻게 이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거짓이 더 세 보이는, 어둠이 더 세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자신임을 유지하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자동차로 비유를 들자면 이제 이 세상은 어둠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용도의 차인지는 알았어. 근데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온 세상이 어둠인 거야. 그럴 때
헤드라이트가 되는 게 솔직함이에요. 어쨌든 헤드라이트만 키면 잘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게 되는 게 솔직함이에요. 그렇게 가다가 보면 이제 이 긴 얘기를 한 이유는 그렇게 가다가 보면 처음에는 솔직하게 열심히 가요. 열심히 가지만 이 세상에서 이제 솔직함으로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 모든 사람, 모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솔직해도 되는구나. 솔직하면 정말로 변하는구나. 내 주변의 사람이, 내 자신이. 그거를 느끼게 되면 뭐라 그럴까? 이제 좀 더 평안해져요. 더 고요해지고 더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뭐라 그럴까? 좀 대하기 어려워지는 느낌 있죠. 그러니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좀 대하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무섭거나 두렵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있죠. 왜 약간 좀 아우라? 사람의 아우라가 이렇게 드러나요. 생각해보세요.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켜고 차로 계속 다니다 보면 어느 정도 드라이빙 익숙해지면 어떤 운전의 포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세상을 솔직함으로 어둠을 이겨내고 헤쳐나가는 건 익혔지만 뭐랄까 약간의 어떤 갈증? 그러니까 사실은 뭘 해도 잘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자기만의 빌드를 만들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아니까 이게 무언가 성과들이 생겨요. 성과들이 생기는데 이 성과들이 사실 줄기들을 그러니까 무엇을 싫어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알면 사실 이게 50대 50이잖아요. 뭐 다 좋아하고 다 싫어하고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좋아하는 것도 많고 싫어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도 많고 있지 않아도 돼야 할 자리도 많아요. 물론 분명히 알게 되지만. 근데 요때 그러니까 헤드라이트를 켜고 어둠 속을 잘 헤쳐나가는 법은 익혔지만 요렇게 가다 보면 아우라가 생기게 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말 본인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들이 어떤 아우라가 생겨요. 어려워하고 좀 왜냐하면 모든 상황에 내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말하는 게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떤 프로게이머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그 순간이 되면 똑같은 빌드를 쓰는데 저 사람은 안 되는데 나는 통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지지 않는 순간이 오고 막 이런 순간들, 어느 템포가 생기면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어느 정도 알겠는 거야. 그런 순간이 생겨요. 솔직함으로 세상 어둠 속을 이겨나가다 보면. 그리고 솔직하게 살아도 된다는 걸 진심으로 믿게 되면 아우라가 생겨요. 근데 내가 이 세상에 물론 감사하죠. 이 어둠 속 이 혼돈의 세상에서 나만의 중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배가 되었다는 거, 그리고 배가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물론 이 배로 바다를 바다를 항해해 가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무리 온전한 배라고 해도 바다를 이길 수 있는 배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바다에 가라앉지 않는 배는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다를 잘 타면 되니까.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세상을 흔들리지 않게 어떠한 대양도, 어떠한 큰 해양도, 어떠한 태풍도 잘 헤쳐나가면서 이제 바다도 이해하고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항해도 자신이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아니 자신 있다는 말까지는 교만이겠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난파되지 않고 나의 중심을 잡으면서 파도든 태풍이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알겠어 라는 걸, 그걸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그때는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장은 지속되는 거지 멈추진 않잖아요. 꽃을 피운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좋아, 좋아. 나는 이제 어떠한 파도도 열심히 설령 가라앉을지라도 나만의 방식, 나만의 항로대로 잘 갈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익히게 됐어. 경험도 쌓였고. 그런데 약간의 갈증, 하지만 자연스러운 흐름. 내가 가라앉지 않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 내 중심을 유지하는 건 물론 좋은 어떤 힘이긴 한데, 내가 이 세상을, 이 파도의 흐름을 잘 타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물론 잘 살아서 감사하죠. 그럼 뭐 잘 못 살고 뭐 우울함에 쪄들어야 되겠어?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죽음에서 이제 살아났죠. 옛날에 그 죽을 것 같은 삶에서 이제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더 쉽게 예를 들자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많아. 근데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계속 돈만 벌어. 돈, 계속 돈 벌어요. 죽을 때까지 돈만 벌어요. 이제 옛날처럼 굶주리지 않아서 좋기는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돈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시가를 잘 모르겠지만 한 100억 정도 넘으면 100억을 가진 사람이나 1조를 가진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뭐 1조 가진 사람은 음식을 무슨 금태 발라서 먹는데?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치자. 근데 돈을 많이 벌었어. 이제 살았죠. 이제 내가 이제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감사한데, 내가 돈 벌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돈 벌어서 감사하긴 한데, 돈만 벌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돈을 번 사람들이 돈을 벌고 나서야 그때부터 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나 하고 여기저기 기부도 하고 많은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잘 성장을 한다면, 내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잘 살게 되어서 이제 아우라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내 말을 귀 기울일 줄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살리는 말,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 또 그 사람이 살아서 나도 살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내가 이 세상을 지금 잘 살고 있어. 나는 진짜 잘 살고 있어. 근데 내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태어난 이유가 있다고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던 알지 못하던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이 흐름을 타다 보면 솔직함으로 이 세상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면, 이기면서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내가 이제 뭐랄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좋아하는 일,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을 이제 잘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곳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상태의 사람은 장사를 해도 잘하고요. 공부를 해도 잘하고 다시 공부를 해도 잘해요. 다시 그리고 사업을 해도 잘할 거고, 그러니까 성공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패를 해도 그 실패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금방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잘하게 된다고요. 뭘 해도 잘 살 수 있어요. 뭘 해도 뭐 재테크를 해도 잘 살 수 있고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잘 살려고 잘 사는 방법들인 거야 다. 근데 잘 살려고 이렇게 태어난 게 그래 그 좋은 것들 중에 이것들 중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내가 하기 위해 내가 하지 않고는 이건 다른 것들은 좋은 것이고 다른 좋은 것들 이걸 해도 잘 살 수 있고 이걸 해도 다른 사람들 살리면서 다 잘 살 수 있고 다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삶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때 아비님이 눈송이 비유를 들었어요. 아비님한테는 너무너무 삶의 충격적인 배움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좋은 거.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 재밌는 거 말고 아비님이 얘기하는 좋은 건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비님의 삶의 배움 중에 가장 아비님의 머리를 때렸던 충격적인 배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연한 배움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송이였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 수조 개의 눈송이가 떨어진대요. 뭐야 수조 개가 뭐야? 수십조 개가 떨어질 거예요 눈송이가. 근데 그 눈송이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은 제게 유니크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유니크해요. 유일무이해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고 하셨거든요. 너는 네 하나다. 너 하나야. 너랑 같은 사람이 없어. 딱 너야. 그래서 욕 중에 여러분 한국에서 흔히 듣는 욕이 사실은 욕이 이 새끼 저 새끼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나쁜 욕이고 욕 중에 어떤 욕이 있냐면 개나 소나라는 욕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욕은 뭐냐면 사실은 이 새끼 저 새끼가 아니에요. 비하하는 거 있죠. 그거는 내가 극복하면 돼. 근데 정말 나쁜 욕 중에 하나가 정말 아비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나쁜 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나 소나예요. 이 개나 소나라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남이 니나 저기 별이나 똑같아. 니들이 뭘 다를 게 있어. 아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이 세상 다 똑같아. 별놈 있어. 세상 다 그런 거야. 세상 뭐 있니? 그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가장 사악한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야. 욕은 아유 이 새끼 저 새끼 하지만 그거는 솔직히 농담으로도 쓰고 정말로 나를 비하하는 건 내가 아니면 그만이에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 힘을 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정말 진짜 아닌 게 만드는 말이 뭐냐면 아휴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아. 야, 네 인생이나 똑같아. 오버하지 마. 뭐 그런데 별거 있을 것 같아? 다 해봤어. 별거 없어. 힘 빼지 마. 뭐 될 것 같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니? 정말 아니다 너. 별거 없어.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아. 다 잉여들이잖아. 이런 말 있죠.
정말 아비님이 온몸을 다해서 싸우는 말 중에 하나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던 유니크함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한 어떤 생명이란 의지를 가진 신은 여러분들을 유니크하게 만들었어요. 저 수족의 눈송이들처럼.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이 생명이라는 의지가, 그러면 그 의지로 그러면 내가 유니크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좋은 거는. 그리고 굳이 내가 없어도 이 좋은 거는 뭐 다 좋은 거대로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이게 욕심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업적을 남길 거야. 글쎄, 그런 거 부담스러워요. 업적 남기려고 그러면 또 노력해야 되잖아. 그런 의미의 이 유니크함이 아니고요. 내가 이제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내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든 어떤 인연과 우연과, 그리고 또 아비님이 의지로 선택하는 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 의지로 선택하는 것도 쭉 하다 보면 도대체 이 의지라는 것을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쭉 느끼다 보면 이 좋은 것들 중에 이제 알겠다. 이제 나쁜 것들은 이제 안 할 수 있고,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은 내가 있지 않게 됐다. 근데 이 좋은 것들 중에, 내가 있어야 할 이 곳들 중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또 나도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아비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사랑처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준 사람이 아니죠. 남이군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리고 남이군에게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 그게 아비님이 하고자 하는 것처럼, 일인 것처럼, 그것이 1000명의 여자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가르쳐준 사람이잖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를 이제 아직 뭘로 말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 내가 하지 않고는 더 이상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이제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보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그동안 나랑 꾸준히 대화해 왔잖아요. 내가 성장하는 만큼 내 안에 나도 성장을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로 이제 대화가 돼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말로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거는 찾는 것도 아니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랄까, 이게 오랜 동안 준비된 우연? 뭐 이런 느낌? 우연인데 오랫동안 준비된 우연인 느낌? 그래서 그거는 뭐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여기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인 것 같아. 확신은 못해요. 하지만 생명이란 건 확실한 건 없어요. 사춘기 비유를 들었죠. 사춘기라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몇 월 며칠에 시작되었고 몇 월 며칠에 끝나는 걸 모르듯이,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듯이, 뭔가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는 그게 학연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근데 이렇게 대단하게 얘기하니까 뭔가 엄청난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아비님의 학연일은 무엇인가요? 거기에 동영상이 올려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말랑말랑 이것들을 굳이 이 문장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세월, 솔직함과 그다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고 또 솔직함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온 법을 알게 됐을 때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학연일이기 때문에, 학연일은 어떤 열매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맺히는 열매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학연일을 쭉 하다 보면 이제 아비님이 조용히 소망하는 신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몰랐을 때는 이 세상을 우리를 죽이려는, 세상을 죽이고 나쁘고 악하게 만들려는 그런 어떤 신은 정말 우리를 장난감으로 생각하나? 있는다고 믿지도 않지만 있다면 정말 나쁘다, 이런 세상을 그냥 두다니 라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그 어떤 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선한 의지를 가진 신이 존재한다는 걸, 그거를 그 학연일을 하면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연일을 통해서 신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어떤 아비님의 긴 어떤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 이제 학연일이 또 엄청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에요. 막상 자기에게 다가온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닌 얘기들일 수도 있어요. 요 정도의 어떤 맥을 얘기해주고, 또 예를 하나 들어주자면 어떤 기자분이 있는데, 그 이번에 무슨 김광석 그 다큐멘터리 찍은 그 기자분, 하여튼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팩트를 추적해서 팩트를 쫓다 보니까 이 팩트를 감추려는 많은 세력들과 당연히 부딪힌대요. 그래서 좋아할 리가 없지. 말은 팩트라고 하지만 남들 꺼리는 얘기들 다 캐고 쫓아댕기니, 기자 일을 하면서. 근데 나는 그게 기자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청탁도 물론 많이 들어오죠. 사이비 기자들도 많으니까. 근데 자기는 생각해본대요. 문득 내가 이 팩트를 내가 이 기자질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한 사건과 팩트를 알게 됐다. 근데 이 팩트를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나는 이 팩트, 그러니까 조작된 어떤 거 말고 이 조작된 어떤 무언가들 속에서 팩트만을 추려내어 이 팩트를 시민들에게,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알리는 것이, 이 팩트를 알려야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살아있는 이유인데, 만약에 내가 어느 날 아주 어렵게 돼요. 가난하게 돼요. 누군가가 이 팩트 하나,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팩트라면, 여기서 포인트는 중요한 팩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중요한 거라면 뭐 그거야 뭐 어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말하는 건 그런 팩트가 아니에요. 정말 사소한 팩트, 아무것도 아닌 팩트예요. 이거는 굳이 감춰도 별 크게 문제가 없어요. 뭐 이거 하나 모른다고 뭐 세상 사람들이 사는데 뭐 크게 저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부터예요. 이 사소한 팩트예요. 이 사소한 팩트, 세상에 안 알려도 그렇게 큰 영향 없어요. 그래서 뭐 굳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 사소한 팩트를 누군가가, 내가 그 어떤 돈을 줄 테니까 그거 뭐 별거 아닌 팩트지 않냐, 그거 나한테 넘겨라. 그 팩트를 당신이 말을 하지 않는데 내가 돈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거예요. 정말로. 삶의 어느 순간에 문득. 저는 확신해요. 이분이 그런 그 질문을 문득 하게 될 때가 언제인지 아비님은 알아요. 그게 뭐냐면 초짜 시절은 절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은 저와는 달랐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방식과 뭐 온전한 자기 자신을 찾고 솔직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법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분은 이분 방식대로 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이 팩트를 가리려는 이 어떤 악의 세력, 어떤 권력층들과 싸워가면서 아까 아비님 그랬죠. 솔직함으로 싸우는 걸 아비님 가르쳐 주겠다고. 싸운다기보다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이분도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온전한 자기 자신이겠죠. 아비님의 말로 하면 어떤 기자라는 정체성, 내가 이걸 정체성을 가지고 이 권력층의 어떤 무언가와 싸워가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싸움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한마디로 아비님 얘기했죠. 아우라를 가지게 될 때, 이제 기자로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와요. 이게 그랬을 때 어느 날 문득 이게 와요. 이거는 장난삼아 보는 거하고는 정말 달라요. 그 순간은 정말로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팩트를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는 대가로 돈을 받는다면, 내가 얼마를 받으면 이 팩트를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진지하게. 어느 날 삶의 어느 순간에 1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1억. 이분의 마지막 표현으로는 그 돈이 1조가 넘어갈 때 더 이상 계산을 멈추었대요. 1조. 껌 한 조각 같은 팩트 하나를 가리는데 누군가 나에게 1조를 주어야 이 팩트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를 고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봤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진짜 1조를 입금해줘도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왜? 나는 이걸 알려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이거를 알리지 않고서는 나는 1조고 뭐시고 난 존재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감히 자신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포인트, 확신은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확신은 없어요. 내가 1조를 줘도 이걸 안 줄 거야 라는 건 아니에요. 생명은 확신은 없어요. 다만 분명히 있는 어떤 것이에요.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1조를 줘도 안 주겠다는 생각이 드는 자기 자신을 고민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1조를 주어도 흔들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이 말 잘 이해해야 돼요. 흔들렸잖아요. 보세요. 1조를 줬는데도 아직도 흔들리고 있는 거라니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세요. 왜? 당장 나는 돈이 필요하니까. 궁하다니까 내가 돈이. 근데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1조를 준다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봤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조를 주는데도 고민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깔끔한 1조 가져가세요. 이게 안 되는 거야. 1조를 주는데도 고민하고 있는 거야. 1조를 줘도 저는 안 줄 자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잘 신뢰하진 않아요. 진짜 살아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함부로 못해요. 이 세상에 돈이라는 가치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모릅니다. 돈은 정말 여러분들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어떤 가치를 가진 것이에요. 감히 내 목에 칼이 들어올 때 무슨 말을 할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렇지만 1조를 주는데도 줄까 말까, 1조를 주는 상황에서도 줄까 말까를 버릴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봤대요. 그러면서 내가 그 모습을 보고서야 이해했대요. 아, 내가 아무리 소송을 당하고 버는 돈도 없고 주류 언론에서도 버림받고 가는 곳마다 욕먹고 이제는 대중들한테까지도 욕먹고 그렇지만 내가 이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기자질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를 슬프게 실감했대요. 삶은 환상은 없어요, 여러분. 학연일을 하면 무언가가 막 될 것 같지만 물론 되기도 해요. 업적도 남기고 뭔가 여러분들이 아는 위인들 중에 학연일을 하신 분들도 많죠. 그러나 그분들이 위대해지거나 업적을 남기거나 무언가 진짜 뭐 세상으로부터 뭐 인정받고 싶어서 그걸 하신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주목을 받지 않아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비웃음 속에 있어도 자기 자신의 학연일을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자신해요. 저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내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가장 고요하고 평안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의학님이 또 하나의 예는 이제 살짝 짧게 되게 많은 돈을 벌었지만 어느 날 학연일이 이거란 걸 알고서 그 돈을 접는 거죠. 그런 얘기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연일은 여기서 말하는 오늘의 포인트는 학연일은 어떤 열매 같은 거기 때문에 학연일은 물론 듣기는 들어야죠. 듣기는 듣되 너무 그렇게 지금 당장 학연일을 찾아야지 아니면 물론 학연일이 궁금하면 아비님이 얼마든지 가르쳐줘요. 아버지는 자식이 궁금해하면 항상 가르쳐주죠. 항상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기다려주고. 그래서 아비님이 의학님이 어쨌든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죠? 나이와 상관없이 어쨌든 아비님한테는 이제 태어난 3살 4살 아이인 거야. 그럴 때 아비님이 이제 의학님이 한편의 책이 될 수 있도록 한편의 자신만의 책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언제나 이끌어주고 알려주긴 하죠. 그렇지만 커서 3살 4살이면 이제 성장해야 알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연일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쭉 가다 보면 오랜 준비된 우연으로 만나게 되고 또 느끼게 되거나 깨닫게 되는 어떤 무언가이니까 다가가야 할 목표나 이런 거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궁금한 건 또 여전히 계속 묻고, 그러면 아비님이 이렇게 충실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계속 언제까지? 의학님이 결국엔 알게 될 때까지, 내 자녀가 결국에는 이해하게 될 때까지, 그날까지 함께 해주는 게 아버지잖아요.
물론 뭐 확신은 못해요. 아버지가 뭐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나도 뭐 확신은 못해. 생명이란 건 확신할 수 없다 그랬죠. 그렇지만 할 거예요. 내 자식이 있는 한, 그리고 내가 아버지인 한, 아버지로서 있을 수 있는 한은 계속 할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늘에 맡겨주고, 내가 뭐 내일 죽을지 내일 모레 죽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그날까지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쳐 줄 거예요. 알게 될 때까지, 되도록이면 알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이 아버님의 학연의 일이겠죠. 저는 이걸 해야 돼요. 이거를 아비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러니까 이 유튜브 방송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튜브는 정말 말 그대로 어떤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다가가는 매개체일 뿐이고, 저는 이걸 해야 돼요. 제가 느끼고 통찰하고 얻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야 해요. 저는 이제 이것들을, 누군가 이제 돈 줄 테니까 그거 하지 말고 여기 와서, 야, 뭐 한 달에 막 10억씩 줄게, 여기 와서 이거 해, 그거 하지 말고 하라고 하면 전 안 가죠. 그 10억 받아서 뭐예요? 저는 쓸 데가 없어요. 쓸 데 있나? 쓸 데 있어도 뭐 거기 고민은 하겠죠. 근데 결국엔 아마 안 갈 거예요. 네. 어떻게 자신하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10억은 큰 돈이잖아. 흔들린다. 근데 아마 계속 흔들리고면서 이거 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느낌 알겠어요? 그러니까 흔들리겠죠. 저는 10억도 뭐 상관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 별로 안 좋아해요. 돈도 없으면서.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돈이 있으면 이런 장비들도 막 멋있게 세팅할 수 있잖아요. 저 노트북을 하고 있는데. 근데 10억? 와, 갈등 때린다. 와, 10억. 정말 달콤하다. 10억은 너무 크다. 상상이 잘 안 돼. 1,000만 원. 한 달에 1,000만 원 준대. 와, 대박. 와, 고민된다. 3년 고민, 5년 고민, 10년 고민. 10년 동안 고민하면서 이거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런 거예요. 학연이를 사는 사람들은 다 비슷해요.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의왕님도 이렇게 이해하고, 학연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갈무리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의학군이 충실하게 아비님 영상을 보고 충실하게 말아봐준 보답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좀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의학님이 아까 물어본 좋아하는 일이 학연이를 찾는 도구입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이제 알게 되면, 그 중에서 좋아하는 일 중에서 자기가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일이, 그러니까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일, 학연일 안에 좋아하는 일이 포함돼 있어요. 그렇지만 학연일이라는 개념보단 작죠.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어쨌든 학연일 안에 좋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하고 그 좋아하는 일을 충실히 느끼다 보면 학연일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 학연일을 찾는 도구입니까? 도구라는 말은 잘 모르겠지만, 도구는 그걸로 학연일을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과정, 좋은 첫 시작이자 중요한 어떤 초반 과정, 그것이 좋아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네요.
요게 이제 의왕님의 직접적인 답변. 앞서는 전반적인 얘기였고 지금 이 답변은 이제 의왕님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좋아하는 일은 학연이를 찾는 도구라기보다는 첫 시작이자 중요한 초반의 과정, 아주 중요한 과정.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아주 좋은 스타트를 하는 거죠. 영어의 ABC를 먼저 배우듯이 이 정도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뭐 좋은 답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나비 나름대로 오늘 분량에 충실한 대답을 한번 해봤습니다.